자, 오늘 내가 이제 소개할 사료는 내 전공이 이제 진흥왕 시기에 이제 관련 사료를 좀 소개할 건데, 이것도 이제 약간 진흥왕 희대의 약간 개소리? 약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지금 보면 그 원문 사료를 보면 한번 읽어볼게. 국지흥망제천, 약천, 미염, 고려, 즉, 하감, 망언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밑에 있는 그 한국어 번역으로 이제 살펴보면 나라가 흥하고 망하면 하늘에 달려 있는데 만약 하늘이 고구려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내 어찌 바라겠느냐라는 이 한 줄의 사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어. 그 이 전후 맥락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앞에 그 사료를 좀 한번 봐볼게. 이 백제가 이제 이때는 이제 성왕이었어. 백제 성왕이 이제 신라 진흥왕에게 군사를 합해 고구려를 치자고 하니까 진흥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진흥왕은 명백히 거절한 거잖아. 하늘의 뜻에 있는데 고구려 지금 뭐 지금 멸망시켜야 되겠어? 라는 약간 그런 말이야. 근데 이제 이 말이 흘러 들어서 고구려한테 전해지니까 고구려가 이제 감동했어. 야, 이거 진짜 뭐 진흥왕 뭐 대단하네 해가지고 이제 신라하고 이제 전쟁 안 하고 평화롭게 지냈대. 근데 이 말을 이제 들은 성왕이 어떻게 되겠어? 백제 성왕이. 아니 무슨 같이 동맹이라 해가지고 전쟁 나가자고 할 때는 언제고 왜 이제 와서 막 고구려를 어쩌니 저쩌니 해가지고 왜 편을 드냐. 그렇게 해서 이제 친범 신라를 공격했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삼국유사 진흥왕 15년 554년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 그럼 이거에 어떤 내용이냐 했을 때, 자 밑에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당시에 554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백제 명농 그러니까 성왕이 가야와 함께 관산성을 공격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전해지거든. 그 옆에 보면 우리가 흔히 교과서를 많이 보던 그런 지도잖아. 이 6세기 진흥왕 때 이제 그 영토가 확장되는 그 지도를 표시한 건데 저 중간쯤에 관산성 지금 옥천 충북 옥천 지역인데 이 관산성에 이제 백제 성왕이 공격을 해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랑 이제 이 554년에 했는데 550년에 백제하고 신라가 힘을 합쳐가지고 저기 북한산 비에 보이는 한강을 다시 차지했어. 그러니까 고구려한테 빼앗긴 백제의 옛날 수도인 한성을 다시 되찾게 된 거야. 근데 갑자기 한 1년 뒤에 신라가 뒤통수를 쳐서 백제의 영토를 뺏었어. 근데 이제 백제가 신라가 물론 이렇게 지금 배반을 했지만 그래도 얘들이랑 힘을 합해야 고구려를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백제 왕이 신라 왕한테 혼인을 요청해 가지고 딸을 보낸 거야. 그래서 결혼까지 했는데 진흥 왕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야. 아니 고구려 멸망하는 거는 하늘의 뜻이 달려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을 합쳐서 고구려 멸망해야 되겠느냐? 라고 이런 맥락이 나오게 된 거지.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고, 근데 이거는 삼국유사에만 전해지는 거고 삼국사기에는 전해지지 않아. 그래서 이 이야기가 오늘 소개해 줄 그런 사료 한 줄 사료야. 나 일단 제일 궁금한 게 여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잖아. 성왕이 진흥왕 아니 진흥왕이 성왕 배신하는 포인트에 나오는 그거잖아. 근데 나 사실 나 저게 좀 신기했거든. 이 말을 고구려에 전하니 고구려는 이 말에 감동이 되어서 신라와 평화롭게 지냈다. 실제로 근데 둘이 평화롭게 지냈어? 일단 그 원문에 보면 저기 셋째 줄에 그 보면 끝에 제일 마지막 끝에 통호라는 그 표현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친하게 지냈다라는 그 말인데 이걸 가지고도 이제 역사학계 내부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아. 진짜 고구려랑 친하게 지냈냐? 아니다. 저거는 그냥 수사적 그러니까 언어적인 어떤 그런 그 표현일 뿐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밑에 지도를 한번 봐볼까? 그 보면 저기 북쪽 보면 지금 함경도 지역 보면 진흥왕 때 진출했다 상실한 영토라고 저기 적혀 있는 저 지역이 있는데 어 위에 있는 그 사료를 긍정하는 그러니까 그 신라와 고구려가 서로 친하게 지냈다라는 입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저 북쪽 영토를 신라가 과연 공격해서 얻었겠느냐 고구려가 화친했으니까 저 땅을 넘겨준 게 아니냐 그래서 저기까지 신라가 진출할 수 있었던 거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친하게 지내는지 아닌지는 확실히 현실적인 어떤 사실로서의 역사로서는 알 수는 없고 다만 지금 현재 논란이
있다라는 그런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고구려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화친했다고 해서 저 정도의 영토를 내줄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신라와 백제가 한강을 공격해가지고 고구려가 이제 퇴각을 했잖아. 근데 그 이후에 고구려는 신라를 공격하지 않아. 오히려 백제하고 계속 전투를 하거든. 그러니까 뭐지? 백제랑 신라가 같이 쳤는데 고구려는 신라를 공격하지는 않고 백제만 공격하네? 이거 그러면 서로 친하게 지내는 이 사료가 진짜 아니야? 라는 그런 어떤 근거로 이제 쓰기도 하지. 그러니까 이 시기에 확실히 이게 고구려하고 신라가 어떤 사이였는지는 아직도 미스터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사료 보면 약간 그런 느낌도 드는 게 되게 무리한 해석일 수 있는데 진흥왕이 지금 백제를 완전 배신을 때린 거잖아. 그렇지. 언젠간 백제랑 한판 싸워야 될 거 아니야. 약간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 왜 축구 같은 것도 보면은 경기 전에 프레스 이런 데서 그거 있네. 걔 누구야? 걔 누구지? 일본 야구 선수? 이치로. 이치로가 뭐 한국이 뭐 오려면은 뭐 몇십 년 남았다 막 이렇게 도발하잖아.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건지 그거 궁금하네. 뭐 약간 진짜 이거는 좀 속된 말로 백제 매기는 거잖아. 그렇지. 원래 합쳐가지고 고구려 치기로 했는데 고구려 치자고 하니까 그건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자기는 자기 땅 뭐 이득 취할 거 다 취해놓고 이렇게 말하면 되게 나쁜 사람 건데 진흥왕이. 그러니까 이 진흥왕의 의도 자체는 잘 모르겠어.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 말을 듣고 백제성왕이 정말 화가 났어. 진짜 화나서 백제에서 끌어모을 수 있는 군사는 다 투입해가지고 관상성을 엄청 공격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결국 실수가 나기 마련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공격을 하고 그러면서 승리를 점점 이끌어 나가니까 이제 좀 약간 자만이 된 것 같아. 성왕. 역시 백제 짱 신라는 아니야라고 해서 방심을 하다가 거기서 죽게 돼. 아들이 성왕이 죽게 돼. 성왕이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아들 그 구하러 군사령관으로 이제 그 신라를 공격하는 총사령관으로 이제 그 활동을 하니까 위문차 기병 수십 기를 이끌고 길을 갔는데 신라에서 그 이제 김유신의 아버지야. 그 할아버지야. 김무력이 이거를 이제 첩보를 입수를 해서 거기서 복병을 파견을 했고 거기서 성왕을 잡아서 목을 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데 아까 이치로의 사례를 들었잖아. 약간 상대방 흥분하게 해가지고 방심하게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진우왕이 이런 이야기를 했던 맥락이 그렇게라도 또 뭐 그렇게 재밌게 해석하면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정말 성왕한테 약간 도발을 하기 위한 어떤 발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네. 좀 궁금한 게 지도 보여주세요. 저 황초영비, 마을영비까지 올라간 게 이 말을 꺼낸 이전이죠. 지금 이 이야기는 554년에 했고 그다음에 전쟁이 554년. 아니야. 그리고 저기 위에 보면 북한 산비가 555년, 그다음에 황초령비 마을님이 568년 이렇게 기록돼 있잖아. 그러니까 실제 저기 지금 함경도 지역을 언제 차지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 근데 다만 568년에 그 진흥왕이 저쪽에 순수를 가서 저 비석을 세웠다라는 정도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아까 말했던 뭐 고구려가 정말 영토를 줬냐 안 줬냐라는 그걸 해석하기에는 모르겠어. 이게 뭐 진짜냐 아닌지 확실히 모르겠어. 진흥왕 때 참 진출하였다 상실한 영토. 그래서 약간 이 말을 하면서 저쪽 황초정이나 마운령 쪽 영토를 포기한 게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 그건 아니네요. 근데
또 재밌는 사실이 황초령비 마을령비를 보면 그 진우왕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거든. 야 진짜 내가 이게 뭐 하늘의 뜻을 받아가지고 뭐 황제 이게 올라 자리에 올랐는데 야 여기까지 영토를 차지했다. 그래서 이 영토는 신라의 어떤 뭐 영구적인 어떤 내가 이게 다스려야 할 지역이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왜 상실했는지 이유는 몰라. 그 이후에 고구려가 공격을 한 기사는 없거든. 그리고 어느 시점에 저걸 상실했는지도 사실 몰라. 그냥 저거는 정말 그냥 흔하게 저기는 방어하기 힘드니까 뭐 금방 뭐 뺐겠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추측을 해서 지금 저렇게 지도에 표시를 한 거거든. 아니 근데 그 말대로라면은 저기를 상실했다라는 기록도 없는 거야? 그냥 저기 비어롤이라고 적혀 있는 곳 있잖아. 저기가 이제 그 신라는 그 도청 개념 같이 특정 어떤 구역을 다스리는 그 이제 주라고 표현을 하거든. 그 비어롤에 주를 설치를 했어. 근데 568년에 저 황초령 마물령까지 진우왕이 직접 방문을 해서 비까지 세웠는데 이 비어롤에 있는 주를 후방 지역, 저기 하슬라라고 있잖아. 저희가 지금의 이제 그 삼척이거든. 거기서 살짝 위로 가면 강원도 고성이라고 있어. 거기 고성에다가 그 다롤주라고 해가지고 주를 설치하거든. 그러니까 뭐지? 비어롤에 있던 전방에 있던 군대 주둔지를 후방으로 옮겼네. 그럼 이때 그 북쪽으로 진출했던 저 영역은 상실된 게 아닌가? 왜냐하면 군대 주둔지를 뒤로 옮겼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정리를 하자면 이 영토를 언제 차지했는지도 불분명해. 이게 고구려가 줘서 이 영역을 차지했는지 신라가 자력으로 이렇게 그 군사를 이끌고 와서 차지했는지 이 문제가 지금 확실치가 않고, 두 번째는 그 주를 뒤로 옮겼다고 해서 저 영토를 상실했다라고 바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 두 가지가 아직은 확실하게 해결이 안 된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어. 만약 줄을 상실 저기 영향력을 상실했으면 왠지 고구려가 저 비들을 조각내서 묻어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게 재밌는 해석이네. 저 비석 어떻게 보면 그런 거나 마찬가지잖아. 삼존도비 같이 그렇죠. 남의 영역에 와가지고 야 너 나한테 졌지 굴복했지 하고 상징적으로 세워놓은 비니까, 그리고 당대 사람들은 저게 무슨 내용인지 알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고구려가 다시 차지했으면 분명히 고구려 입장에서는 이건 치욕이란 말이야. 그럼 없앴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잖아. 근데 또 그게 아닐 수도 있어. 뭘 알 수 있냐면 그 충주 그 고구려 비가 있거든. 아, 근데 거기에 후원 보면 고구려. 거기 어떤 내용이냐면 이건 삼전도비랑 똑같아. 고구려 왕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신라 왕 보고 인사를 하러 오래. 그러니까 신라 왕이 직접 가서 그 고구려 태왕을 뵙고 옷을 하사하니까 그걸 또 받아서 감사하다 라는 표현을 해. 근데 이 진흥왕 때 충주를 차지했어. 그리고 이 고구려비가 세워진 지가 진흥왕 때 되면 한 100년 안팎이거든. 그러니까 분명히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은 저게 뭔지 대충이라도 알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 있다는 거는, 모르겠어. 그 시대 사람들이 그 비석을 인지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분명히 알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도 남아 있는 거면 저 황초령 마을령비도 좀 그런 맥락에서도 좀 고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 아, 얘기 듣다 보니까 그거 생각나네. 우리 옛날에 역사 뉴스에서 다크 투어리즘 했었잖아. 저 기억의 역사, 기억의 역사. 우리 신라가 이랬었다. 하지만 우린 다 극복하고 먹었다 이거야. 약간 그런 다크 투어리즘 생각나네. 근데 요즘 말 많은데. 많지. 근데 저 지금 뭐 북한산 황초령 마을령비 있는데 저게 세워진 높이가 진짜 만만치가 않아. 맞아. 북한산비는 이제 사람들이 북한산 많이 가니까 대부분 알 거 아니야. 그 일단 그 비봉 올라가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고 황초령 마을령비는 더 심해. 북한산비는 1000m 아래에 있는데 황초령 마을령비는 1000m 넘어서 있어. 그러니까 대마고원. 뭔가 비석이 있어서 뭐가 있는 것 같은데 희끄무리한 게 있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고 하고 무시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북한 산비는 그치 무학대사가 이제 한양에 이제 그 조선시대 한양을 정했잖아. 아 무학대사가 저 위에 올라가지고 한양을 봐서 그걸 기념해서 만든 그 비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금방 잊혀지기도 해. 이게 그 우리가 지금은 막 아 이건 치욕의 역사니까 계속 기억해야 해 하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기록이 그렇게 막 충실하게 남아있지 않잖아.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 거의 드물고. 그러니까 뭐 한 세대 지나면 뭐 뭔지 모르겠고 뭐 그냥 잊어버리고 이런 가능성이 또 높은 것 같아. 오케이, 그럼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걸로 합시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네.